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서버 보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근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버 보안 방안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는지 볼까요? 슈어다이티 묻고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이 서버 보안 문의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볼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제조업 회사에서 서버를 직접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서버 백신과 방화벽, 포트 변경 등 기본적인 세팅은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외국 IP로부터 내부 서버에 침투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해 방화벽에서 해외 IP를 차단시켰다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거래처들로부터 메일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거래처들마다 그들의 IP 주소를 허용해서 자기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는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방화벽에서 해외 IP 차단 시 그 나라의 메일까지 수신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그럼 회원분들의 답변을 볼까요? 국가 단위로 IP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침투를 시도하는 IP만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 아니면 다 차단하고 필요한 IP만 허용한다. 방화벽에서 특정 국가 차단을 하고 메일은 오픈해서 스팸 메일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공격 IP가 기록된 곳이 서버 앞단의 방화벽인지 서버 접속 로그에 찍힌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된 IP가 아닌 이상 IP로 차단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 차단 후 외부와의 통신이 필요한 포트와 IP 대응만 허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 IP라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로그 기반으로 분석 후 차단하는 것이 맞다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라면 서버 인증 실패 횟수가 많은 IP만 추출해서 그 IP의 국가를 확인해 차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래처 IP를 등록해서 접속을 허용하되 22번 포트는 오픈하지 말아라 라고 많은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무분별한 공격을 그 IP 주소만 차단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원천적으로 해외 IP를 일단은 막고 통신이 필요한 해외 거래처의 IP 대응만 오픈하라는 화이트리스트 형태의 접근법을 권하고 계시고요. 단 이 경우 해외 거래처에 메일까지 수신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기존 거래처라면 IP를 등록해서 메일을 받으면 되겠지만 신규 거래처라면 아예 거래를 틀 수조차 없겠죠. 메일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냥 해외 IP는 허용을 하고 어떤 IP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로그를 분석해서 해당 IP 위주로 차단을 하는 블랙리스트 형태의 접근법을 권하고 계십니다. 이번 질문의 답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보안 접근법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블랙리스트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는 서버에 접근하려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지정해 준 트래픽만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국가의 IP 대역은 모두 차단을 시키고 그 나라의 특정 IP 주소만 등록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또 우리 회사 서버에 대한 접속은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회사에서 허용한 IP 주소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 막고 허용된 소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다음 블랙리스트는 그 반대입니다. 서버에 대한 접근 시도는 일단은 허용을 하되 문제가 되는 트래픽, 그 IP만 딱딱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국가의 IP 대역의 서버 접근은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IP 주소들만 차단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IP가 문제가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IP만 블랙리스트로 등록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하는, 등록해서 차단해야 하는 IP가 점점 더 많아져서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운영 중인 서버의 특성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혹은 블랙리스트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버에 접속하려는 네트워크를 차단함으로써 서버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서버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필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방화벽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드웨어 형태의 방화벽, 하나는 클라우드 형태의 방화벽입니다. 최신 방화벽 솔루션들은 하드웨어 형태이든 클라우드 형태이든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차단 외에도 VPN, IPS 침입 탐지, 애플리케이션별 차단, 웹사이트 필터링, 디도스 방어, 스팸 메일 관리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방화벽 솔루션을 직접 구축을 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웹 방화벽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 방화벽 서비스인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역시 방화벽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화벽 외에 추가적으로 서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터링과 NAC입니다. 먼저 모니터링의 경우 서버 접속량이 평소 대비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증가했다면 언제 그런 것이고 접속 위치는 또 어디인지, 서버에 접근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접속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IP들이 비정상적인 접속 행위인지를 파악해서 그 IP를 딱 차단할 수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갑자기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즉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의 약자로 방화벽보다 더 촘촘하고 심층적인 접근 제어, 차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내부의 서버를 이 외부의 트래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방화벽이라면 NAC는 방화벽 뒤에 위치해서 만약에 이 방화벽을 통과했더라도 내부 서버에 접근하려는 그 IP를 사용하는 기기, 단말기가 우리 회사 서버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기기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IP 주소로부터 발생한 사고인지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 서버로 접근하는 시도를 막는 1차적인 목적이기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외부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즉 외부망에 대한 보안이 주 목적이고요. NAC는 방화벽에서 걸러진 일단 이 내부 서버에 접근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내부 사용자들 중에서도 진짜 내부 서버에 접근이 허용된 기기인지 확인하는 내부망에 대한 보안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 접속 위치 및 접속 시도 시간대 등 접속을 시도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보까지 파악해서 제어할 수 있다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수단인 방화벽, 내부망 보안을 위한 NAC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서버 보안 영역은 이러한 접근 차단 외에도 데이터 유출 및 변조 방지, 데이터 백업, 감사 등등 그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제조사들의 노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 기능 역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분들의 보안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만 가고 있을 텐데요. 이런 보안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많을 때에는 Shared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을 동료들이 늘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IT 관리자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 Shared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